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얼굴 345 성형외과의 박종림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앞에 여러 가지 이제 준비물들이 생겼어요. 수술 뒤에 입안을 봉합해서 꼬매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들어서는 꼬매는 것까지 직접 다 하시나요? 이런 거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셨어요. 꼭 봉합을 하는 게 수술하는 사람이 한다고 무조건 더 잘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제가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 선생님들이 봉합을 하실 때 좀 지켜줬으면 하는 원칙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오늘 환자분들께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봉합을 할 때 제1번 대원칙은요, 원래 있던 대로예요. 영어로는 우리가 아나토미컬 리페어라고 합니다. 원래 있던 대로, 원래 해부학적 구조에 맞게 원래 있던 대로 맞춰서 봉합을 해주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야 원래 있던 대로 나을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힘들어요. 째고 당기고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모양에 약간의 변형이 옵니다. 잇몸 쪽에 있는 데는 뼈에 딱 붙어 있으니까 별로 늘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뺨 쪽에 있는 부분은 우리가 당겨서 공간을 만들고 수술을 했죠. 그러면은 나중에 보면 약간 늘어나서 반달 같은 모양이 됩니다. 쉽게 하면 이쪽은 직선인데 이쪽은 늘어나서 반달같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아무 생각 없이 꼬매면은요,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우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원래 있던 위치에 맞게 약간 방사형으로 안으로 들어오듯이 위치를 맞춰서 꼬매줘야지 원래 모양과 비슷하게 꼬맬 수 있게 돼요. 높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은 한쪽은 얇은데 반대쪽은 나중에 꼬매려고 보면 두꺼워져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구조물의 높이에 맞게 꼬매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까다로워서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꼬매는데 실수를 하실 수도 있어요. 적당히 꼬매도 우리 몸이 잘 낫기 때문에 아물어서 붓는 데는 문제가 없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원칙에는 조금 위배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것에 맞춰서 꼬매주시는 게 좋고요. 저는 가능하면 그렇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꼬맬 때도 예를 들어서 여기도 이렇게 벌어져 있으면 대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위치를 우리가 잘 조정을 하기 위해서 째기 전이나 이런 때 마킹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와 여기가 나중에 맞을 수 있도록, 자, 그렇게 해서 그 부분들이 원래 같은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아까 점을 찍었던 세 군데 정도를 먼저 꼬맸잖아요. 그러면 일직선으로 똑바르게 정렬이 잘 되거든요. 또 한 가지 더 이거를 하자면 입안에 봉합을 할 때는요, 방향이 또 되게 중요해요. 무슨 뜻이냐면 대개는 이제 그 잇몸 쪽에 점막이나 근육 살과 뺨 쪽에 있는 점막 살을 봉합해서 붙이게 되거든요. 근데 뺨 쪽은 잘 늘어납니다. 근데 잇몸 쪽은 잘 늘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봉합을 할 때 잘 늘어나는 쪽을 먼저 뜨고 잘 늘어나지 않는 쪽을 나중에 뜨는 게 더 유리합니다. 한쪽을 먼저 뜨잖아요. 여기를 이제 당기고 움직이면서 반대쪽을 우리가 뜨게 되는데 여기에 힘을 당기고 움직여지는 동작할 때 뺨 쪽은 잘 따라 움직여져요. 근데 잇몸 쪽을 먼저 뜨게 되면은요, 잘 찢어집니다. 그래서 뺨 쪽을 먼저 뜨고 잇몸 쪽을 뜰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꼬매는 방향이 있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하면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뜨게 되잖아요. 이쪽은 그렇게 잘 했는데 반대쪽을 하려면은 거꾸로 움직여야 되고 그러면 되게 불편해요. 그러면 오른손으로 하려면 머리 위쪽에 가서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가야지 더 편하겠죠. 그런 거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양손을 따로따로 씁니다. 그래서 이쪽을 할 때는 오른손으로 하고요. 왼쪽으로 할 때는 왼손으로 이렇게 떠서 수술을 합니다. 하다 보면 연습을 하다 보면 양손을 비슷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양손을 다 사용해서 수술을 할 때 뼈를 자를 때도 그렇고 봉합을 할 때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각도나 그런 면을 극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손만 쓰시는 선생님들도 많고요. 그럴 경우에는 방향을 옮겨가면서 해서 그런 거를 이제 극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또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이 봉합을 할 때 기본적인 원칙들인데요. 사실은 이거는 환자분께는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아요. 그냥 잘 꼬맸구나 하고 끝인데 환자분과 영향이 있는 거,
꼭 잘 지켜줘야 되는 원칙은요, 물이 스며들어가지 않을 만큼 봉합이 튼튼해야 됩니다. 우리가 물을 마시거나 침이나 이런 게 상처로 스며들어가면 당연히 안 되겠죠. 물이 스며들어가지 않을 만큼 튼튼하게 봉합이 돼야 되고요. 입안이 흉터가 남지 않는다고 너무 대충 꼬매면은요, 입안에도 흉터가 남습니다. 한 2, 3개월까지는 좀 많이 딱딱하고 불편해요. 6개월, 1년 지나면 많이 부드러워지는데 그 딱딱한 동안 굉장히 많이 불편할 수 있어요. 가능하면 우리 봉합할 때 엣지가 잘 맞도록 높이나 이런 것들이 잘 맞게 봉합을 하면 낫는 것도 잘 낫고 환자분들이 이후에도 덜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입안에 봉합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어요. 환자분들은 이걸 너무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재미로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